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분입니다. 우리 XRP 드디어 3월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확신 이후에 따라올 유동성, 과연 우리 XRP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오늘은 2월 28일이죠. 내일부터는 3월달입니다. 3월달부터는 무언가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3월 1일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합의가 발표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 시장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는 확인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바로 수익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두 번째, 일봉에서 양봉으로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익선을 돌파하는지, 세 번째는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죠.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ETF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블랙록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렸다. 그래서 3.4조 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1억 5천 300만 달러로 2,1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양은 아닙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0.33%입니다. 그런데 전분기와 비교해서 15%가 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몽땅 거기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 여러 군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X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TF 지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ETF의 자금이 서서히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는 떠나고 고래는 담고 있다. 비트코인 100개 보유 지갑 사상 최대다. 반등 신호탄 될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 12월 달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XRP까지 막 급등했던 그런 시기에 그러한 물량들, 그러한 돈들이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XRP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다 이겁니다.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법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거래량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봉상에서 어떤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거? 양봉이든지 음봉이든지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XRP가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XRP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26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리플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정리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XRP는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북극성과 같은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북극성.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북극성이다. 우리가 길을 잊어버렸을 때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지표가 바로 우리 XRP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026년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해로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법안과 더불어서 클레이티 법안 통과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 입수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과 텔레그램방에 바로 공유될 테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리플의 글로벌 비전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완전한 통합 전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슈워츠, 모니카 롱 전체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 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니카 롱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XRP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필수적인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XRP 지금 이렇게 죽으라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실망하고 나는 매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동 매매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 매매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매도한다? 그것은 아주 저가에서 매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성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감성에 젖어서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낮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고 다른 코인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간이 돼서 저녁에 갑자기 느닷없이 XRP 움직임을 본다든지 그리고 계좌를 두드려 봅니다. 마이너스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냥 확정해서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매수 매도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낮 시간대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합의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가져오는지 그 유동성을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직접적인 유동성으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와 같이 그러한 커다란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확 띄운다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이 미국 국채 움직임이 같이 스테이블 코인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및 유동성 공급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XRP와 관계입니다. 다수의 분석가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가 글로벌 예비 자산으로서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제 영상인 것 같아요. 그제 영상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기에
은행인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가 되는 시기가 4월에서 6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우연찮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5월의 큰 행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까지 같이 접목이 된다. 그러면 우리 XRP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크게 다른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여러분 그 시기만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XRP 정말 지금의 가격은 나중에 연말에 가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상치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꼭 2026년 한 해 동안이라도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규모와 팬데믹 비교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합의안이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팬데믹 당시에 무차별적인 자금 살포와는 달리 유동성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산 효율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아니라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해야 돼요. 기득권을 더 크게 지키려고 하면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뺏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득권을 더 지키려고 하면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라 이거예요. 밥그릇을 얼마만큼 더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안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민주당에 계속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제 달라지고 있죠. 물론 강경파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의 흐름을 보면 더 빠르게 XRP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거기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위기감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지역구에서 암호화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자칫 반대를 하다가 한마디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도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은 공화당 내부적으로 좀 복잡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느 정도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리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규모 비교입니다. 팬데믹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돈들이 움직이게 되냐. 팬데믹 유동성은 2020년부터 2021년도에 약 4조 달러 직접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구호자금이죠. 정부가 빚내서 뿌린 돈입니다. 근데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약 0.3조 달러 지금 현재 그런데 2030년에는 2조에서 4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팬데믹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팬데믹보다 3, 4배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냐. 이것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현지 분석가들이 이토록 흥분한 이유는 돈의 효율성입니다.
통화 유통 속도의 혁명입니다. 팬데믹 때 뿌린 돈은 은행 계좌나 장롱 속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365일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 수준을 훨씬 더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국채 자본 효율화. 지금은 국채를 사면 그냥 묶여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회사에서 국채를 사면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그냥 거기에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안 통과 후에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여 결제에 쓰이면 국채 자체가 현금처럼 시장을 누비게 됩니다. 그만큼 통화량이 유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묶여있던 거대한 국제시장 약 27조 달러의 일부가 유동성으로 변하는 것이라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당시에 현금 살포하고는 파괴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죠.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는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재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 창출 과정이 전통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제 풀린 돈보다 시장이 느끼는 활력은 3, 4배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2030년도에 2조에서 4조까지 직접 주입이 되는 그런 돈인데 4배까지 상승한다고 하면 여러분 16조 달러,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으로 16조 달러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큰 수혜를 받겠죠.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송 속도가 빠르고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주고 기관과 기관을 연결해주는 이 XRP 그리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 시너지가 모두 다 모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XRP 지금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법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은 3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수익선을 상향 돌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양봉이 생기면서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얼마만큼 XRP 내에서 일어나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합의가 나온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미리 시장에 선반영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XRP 누구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질 것이다. 저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고 클래리티 법안까지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3월달 같은 경우에 3,000원 선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3,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3월달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제가 2026년 타임라인을 말씀드릴 때 5월, 6월, 7월 달 정도 되면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이전의 흐름이었던 4,900원 윗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물론 그 흐름이 과연 제가 예상한 흐름 그대로 흘러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안 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히든코인 있죠?
마법 차트로 찾아낸 첫 번째 히든코인 바로 엔소였습니다. 엔소가 2월 19일 11시 45분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매도가 2월 25일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 135%의 수익을 만들어냈고 고점 대비하면 165%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윗골이 닿는 고점에서 딱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낼 때 135% 수익이면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135% 수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챙기고 이번에 새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코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엔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하얀색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수익선을 상향 돌파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양봉의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요. 이 마법의 차트 3박자에 맞는 코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 상승의 흐름이 우리 계좌에 크나큰 수익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 코인 그리고 마법의 차트까지 설정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심각한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마법 차트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히든코인 받을 수 있는 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